그래서 몇 개 틀렸는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분 전에 이름 불러드린 거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대답을 잘 하시면은 일단 그분은 기억력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치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기억력이 떨어지셨다고 오는 분한테 MMSE를 할 시간이 없을 때는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냥 낚아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아침 뭐 드셨습니까? 아침을 뭐 드셨는지를 기억하시면은 치매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기억 못 하시면 일단 이분은 이밸류에이션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던지는 여기 올 때 못 하고 오셨어요. 보다 이제 더 리센트 메모리죠. 그거 기억 못 하시면은 이분은 치매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further evaluation을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경우에 거의 다 거기 걸려요. 예. 아침 뭐 먹고,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인 거잖아요. 정말 심한 치매 환자는 그거를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경한 치매 환자한테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다 쇼텀의 메모리죠. 3분 뒤에 기억하세요. 100 빼기 7 해보세요. 요거 잘 못하시면은 경한 치매이실 수는 있지만 아침에 뭐 먹고 병원 올 때 못하고 왔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보다는 좀 더 시베리티가 낮겠죠. 예. 그래서 원칙은 참 요즘에 그 치매에 대한 그 이밸류에이션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검사를 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이런 검사를 해서 좋구나. 근데 이게 문제는 되게 의사의 호기심을 해결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득이 별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이밸류에이션 하면은 그 코스트는 한 200만 원 들거든요. 200만 원 들어서 결국 안 게 치매이십니다. 치매약 드세요. 라고 하는 것과 환자에게 물어봐가지고 인프레션을 가지고 치매약을 처방하는 것과 결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게 지금 굉장히 딜레마예요. 치매인 걸 알았을 때, 치매의 종류를 알았을 때 치료 방법이 결국에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의사들이 욕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저번에 얘기해 드린 걸 수도 있는데, 농촌 봉사 이런 거 가잖아요. 가가지고 할머니가 자기가 혈압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혈압을 체크하고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맥을 잡았어요. 이렇게 한의사 하듯이 딱 맥을 잡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맥이. 할머니한테. 그때 본과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할머니 좀 부정맥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거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 있는 병원 가서 일주일 동안 검사해서 알아낸 거라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1분 만에 잡고 알아내냐고 그래가지고 별의별 할머니들이 막 몰려와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치매와 치매 진료에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두통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통을 구분을 일단 하셔야죠. 이게 두통이 여러분 두통에서 제일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게 그냥 두통인가 이유가 있는 두통인가요? 이유가 있는 두통이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감별하면 돼요. 근데 두통은
너무 그냥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두통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두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CT를 찍고 MRI를 찍고 이렇게 약간 과잉적인 진료를 가게 되는데, 사실상 두통이 있다고 했을 때 이미징을 했을 때 뭐가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보일까봐 찍는 거죠. 과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은 이미징 안 찍고 그냥 병력만 하고요. 신경과나 신경외과 가면은 신경외과 가면은 CT 찍고요. 신경과 가면 MRI 찍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그냥 오는 두통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두통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제일 포인트죠. 뇌출혈에 의한 두통을 구분해내는 것이 그 의사의 퀄리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뇌출혈도 찔끔찔끔 나오는 뇌출혈은 피지컬이나 뉴럴로지컬 테스트로 구분이 안 돼요. 이미징을 찍어보기 전에는. 그래서 힘들게 뉴럴로지컬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손쉽게 이미징 탁 찍어서 걸러내는 것을 선호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놓쳤을 때 의사에게 오는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떻게 아픈지를 잘 들어보면은 되게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예. 심한 정도를 알아보시고요. 전구 증상이 있는 것인지, 지끈거리는지, 그러니까 뭔가 맥박이 뛰는 것이랑 같이 아프다. 그러면은 대개 편두통이죠. 예. 쪼이는 것 같다. 뭔가 막 밖에서 막 꽉꽉꽉꽉 누르는 것 같다. 저는 되게 긴장성 두통이죠. 눈알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눈이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눈 주변에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펀두스를 봐야죠, 여러분이. 네, CPX에서 펀두스 보는 거는 펀두스코피를 갖다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 응급실에서 아이볼 페인이 있는 환자한테는 대개는 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글라우코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유발 요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이 오는 분이 많이 있으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에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를 처리하려면은 몸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경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현대인에서 가장 몸 중에서 경직이 된 부위가 어딜까요? 네, 어깨목이에요, 어깨목. 어깨목 부위가 경직이 되는데, 여기 여러분, 트라페지우스 머슬을 쫙 펼쳐져 있고, 위로 근육이요, 이 스카프를 둘러싼 근육까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목이 근육이 뭉치면은 스카프도 따라서 뭉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철모 있잖아요. 그거를 이상한 걸 지급을 받아가지고 철모를 쓰니까 너무 아파요, 머리가. 철모가 너무 껴가지고요. 머리가 큰 건 아닌데 작은 걸 지급받았는데 그때 긴장성 두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이 주변으로 쫙 조이면서 누르는데 무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경직이 돼서 그 스트레스랑 결합이 돼서 긴장이 돼서 쪼이는 두통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특정한 동작에 의해서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누워있으면은 두통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서서 활동할 때 두통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밝은 빛을 보거나 특정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 있죠. 되게 편두통이 많이 그럽니다. 밝은 곳이라든지 뭔가 번쩍번쩍하는 곳에 가면 편두통이 유발이 돼요. 그리고 기침을 하거나 끙가를 할 때 두통이 심해진다. 이거는 그 뇌출혈을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되는 소견이에요. 복압이 높아질 때 그 블러드 프레셔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브레인에 페인이 느껴진다. 이거는 아뉴리즈말한 페인일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SH로 유발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똥을 쌀 때 두통이 증가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징 인디케이션입니다. 약 먹고 머리가 아픈 경우도 꽤 있죠. 부위가 유니레터럴한가 바이레터럴한가 아니면 뒷목 쪽으로 뻗치는가에 따라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편두통이라고 하는 게 편자가 그 유니레터럴한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되게 유니레터럴하면 편두통이다라고 판단을 그냥 흔히 하거든요. 근데 뭐 대개는 맞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바이레터럴하게 쪼이는 거는 이제 텐션 헤드에이크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는 거는 확증적인 게 아니고 다 임프레션입니다. 지금은요. 뭐 뒷목이 땡긴다, 뒷목이 아프다 이런 거는요, 상당히 좀 그 부담감을 주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뒷목이 뭉쳐가지고 아픈 걸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그 SH가 있어요. SH 때문에 뒷목이 아프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막 뒷목이 땡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징을 좀 그냥 고려를 좀 하시고 레커멘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예. 자, 열나면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떠올리시겠습니까? 열나면서 목이 뻣뻣한 거는 메닝자이티스의 전형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메닝자이티스를 물론 탭을 해서 메닝자이티스를 그 확진을 하지만 탭을 하기까지는 그 피지컬을 통해서 탭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막 열나는데 목을 이렇게 탁 젖히면 아야 그러면은 그거는 메닝자이티스를 제일 먼저 의심하고 메닝자이티스 두통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멘탈리티가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있거나 시저를 하거나 눈이 잘 안 보인다. 이거는 뭘 의심해야 될까요? 튜머를 의심해야 됩니다. 튜머가 시신경을 압박을 하면은 시신경 장애가 있고요. 튜머 있는 사람이 그 시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아플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신경염이라든지 글라우코마 같은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편두통 때문에 눈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감별이 번쩍번쩍한다, 막 토할 것 같다 이러면 되게 편두통이에요. 막 머리 아프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런 거는 무슨 두통일까요? 이는 그 클러스터 헤드액이라고 하는 거죠. 군발성 두통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시면은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요. 그 눈물이 줄줄 나면서 머리가 아파요. 되게 아파요.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무슨 병 앓고 있고 무슨 약 먹고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걸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편두통이다, 긴장성 두통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대증적인 치료를 해주면 되지만 이게 두통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는 않잖아요. 괴롭긴 하지만. 두통으로 인해서 뭔가 큰 손상을, 두통이 이 사람에게 뭔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감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질환들이 여기 있는 거죠. 메닌자이티스라든지 스트로크라든지 녹내장 등등을 잘 감별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대개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미징을 찍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다가 난데없이 두통이 심하다. 두통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그런 거는 되게 뭔가요? 예, ICH입니다. ICH 환자는 공통적으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ICH는 원인이 뭘까요? 제일 흔한 원인이요. ICH는 머리에 혈관이 터지는 건데요. 혈관이 왜 터질까요? 혈관이 약해져서 터지는 거죠. 특정 부위가. 혈관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혈관이 약해지는 부위가 이제 볼록 튀어나오게 되죠. 혹처럼. 뭐라고 합니까? 네, 아뉴리즘이죠. 아뉴리즈말 럽처가 생겼을 경우에 ICH가 생기는데요. 아뉴리즘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브레인 MRI를 찍어보시고 MRA를 같이 찍어보세요. 이거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신경외과 하는 사람은 꼭 찍어본대요. 그거는 찍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있어서 그거를 미리 코일링 하면은 그거는 진짜 대박 그 사람 로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아뉴리즘을 미리 발견해서 코일링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라이프를 쫙 연장을 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터지면은 대개는 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한번 부모님들도 한번 찍어보시고 신경외과 하는 사람은 다 찍더라고요. 너무 아뉴리즘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안 아프던 사람이 새로 생기는 그것도 뭔가 이상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픈데 눈이 같이 안 보인다든지 못 걷는다든지 그런 신경학적인 징후가 동반이 되는 두통은 이미징을 찍어 보셔야 되고요. 멘탈 펑션에 장애가 있는 두통도 찍어 보셔야 되고요. 두통이 일과성이지 않고 계속 더 심해지는 두통이라고 하면 찍어 보셔야 되고요. 고혈압이랑 동반된 두통은 찍어 보시는 게 안전하죠. 아뉴리즘이 팔딱팔딱 뛰면서 두통을 유발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압이 높아질 때 발생하는 두통, 그것도 이제 이미징을 찍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 머리를 다쳤는데 이후부터 두통이 있다. 그거는 지연성 출혈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나면서 목의 경직이 동반된다. 이거는 메닌자이티스죠. 메닌자이티스도 이미징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각한 상태인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안면부의 통증에 좀 약간 민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측두부에 압통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좀 템포럴 아테라이티스의 가능성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템포럴 아트라이티스는 빨리 치료 안 하면은 이게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되게 압통이 있으면은 텐션 헤드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템포럴 쪽의 압통이라고 하면은 템포럴 아트라이티스의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하시고 이제 뉴럴로지의 이밸루에이션을 레커멘드 하는 것이 안전하죠. 그래서 충농증이나 이제 치아의 충치가 너무 심해도 두통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CT나 MRI를 찍어보시는 것이 이제 유용한데, 여러분 CT와 MRI의 이득은 각각 아시죠? CT는 블리딩을 잘 디텍션 하고요. 그래서 MRI는 이스케미아를 잘 디텍션해요. 그래서 CT가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는 일단은 CT를 찍게 돼 있죠. 여러분이 응급실에서 두실 때 머리를 다쳐온 사람한테 MRI를 잘 안 찍을 거예요. 머리를 다친 거는 일단 CT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출혈이 의심이 될 때도 일단 CT를 찍습니다. 탭하는 경우에는 메닌자이티스 의심할 때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요, 두통이 있으면은 잘 들어가지고 어떤 두통인지의 인프레션을 잡으시면 되고요. 피지컬한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두통에 피지컬한 요인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미징이나 여러 가지 랩을 하셔서 자신의 인프레션을 확정을 지으시고요. 그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냥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그냥 편두통이다, 긴장성 두통이다, 군발성 두통이다 라고 증상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검사에서 이상이 검출이 되는 두통은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는요, 두통약을 먹어서 잘 듣는 두통약은요, 편두통입니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편두통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편두통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심한 편두통일 경우에는 진통제가 잘 안 들을 경우가 있고요. 진통제를 평소에 많이 드셨던 분한테는 진통제가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토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심에 잘 작용하는 GI 메디케이션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트립탄이라고 하는 제제가 이제 편두통에 특화돼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세로토닌 4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되게 뇌혈관의 염증과 확장으로 인해서 뇌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트립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날라 말라 할 때 빨리 탁 집어먹으면은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근육이 뭉치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하셔야죠.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같은 걸 통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서 같이 진통제라든지 그런 거를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2차성 두통은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발하는 두통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항우울제가 두통에 잘 듣는데요. 이런 것을 드시기도 하고, 항경렌즈나 보톡스 만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도 이제 심한 두통에는 잘 듣고요. 두통이 유발하는 것은 긴장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완요법을 같이 하고 생활습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 있죠. 마우스, 거북목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쓸 때 마우스 이렇게 쓰면 여기 긴장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생활습관이 개선이 필요하죠. 어깨 되게 많이 뭉치시지 않아요? 마우스 쓰시니까요. 이것이 긴장성 두통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약을 좀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이 사리돈이나 게보레인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성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이 카페인 자체가 두통에 효과는 있지만
두통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통이 달고 다니시는 분은 역시 개보린을 달고 사시기 때문에 개보린 때문에 두통이 안 난 가능성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두통 때문에 약 뭐 드세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약국에서 개보린 먹고 있는데요. 얼마나 드셨어요? 5년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카페인 유발성 두통에 대한 가능성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통의 양상과 부위나 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두통이 그냥 생기는 두통인지 아니면은 원인이 있어 생기는 두통인지에 대해서 감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생기는 두통은 거기 증상에 맞춰서 대증적으로 치료를 하시고요. 원인이 있는 두통은 그 원인을 꼭 평가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한 개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징을 찍어야 되는 두통인지 찍지 않아도 되는 두통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사실은 임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일 것인데요. 이미징을 이런 경우에는 100% 찍어라, 이런 경우에는 100% 찍지 말아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찍어보세요 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징을 찍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징을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냥 의사의 선택이죠. 나는 그냥 찍어서 안전하게 확인하고 편하게 있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찍을 것이고요. 그 이미징을 찍으려면 코스트도 들고 이제 그 라디에이션에 노출도 되는데 그런 것을 굳이 감수해서 이미징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은 안 찍을 수도 있는데요. 약간 개인차가 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찍는 선생님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두통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특별히 다른 추가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까? 카페인 유발성 두통이요? 카페인을 일단 안 드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안 드시면서 다른 그 약으로 페인을 컨트롤 해드려야죠. 카페인 유발성 두통이 낫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두통을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 유발이 되셨다는 거는 두통의 그 패톨로지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장기간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